동방학사의 Where is Stella? 안녕하세요, 마르첼리노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기에 가장 멀리하는 경우가 있죠.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친구와의 약속은 갑작스러운 약속으로 금방 깨지기도 하고, 나와 함께 지내는 가족들과의 대화는 밖에서 타인들과 나눈 대화에 반도 안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기도 하죠. 더 나아가 밥 먹을 때 손바닥만한 작은 친구를 만지작거리며 나와 함께 밥 먹는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하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익숙해진 내 인생의 공기 같은 사람들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이 인생의 공기 같은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면 빈자리가 무척 크다는 것은 다들 경험하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지금 주변의 소중한 이들을 등한시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임준호, 대건 안드레아, 배성재, 요셉입니다. 네.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또 알찬 정보, 알찬 내용, 알찬 이야기 가져오셨을 거라고 믿으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시죠. 네, 계속해서 저희 우리나라 순교자분들 관련된 소식들을 계속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특이한 거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충주에 있는 고불선원이라는 그 절에서 형구틀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가톨릭에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2월 26일 날 인천 교동성당에서 전달식을 가졌고요. 형구틀은 그건가요? 매 맞을 때 아니요. 동그란 원에 구멍이 파여져 있는데 앞에 구멍은 넓고 뒤에 구멍은 짧아서 거기에 줄을 넣어서 천주교인들을 죽일 때 쓰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866년 병인박해 당시에 흥선대원군의 지시로 천주교 신자들을 더 쉽게 사형 집행하도록 만든 도구입니다. 이게 왜 좀 기사화가 됐는지 좀 봤는데, 네.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남아있는 게. 그래서 조금 찾아보니까 연풍성지에서 발견된 4개의 형구틀은 이제 절두산 성지로 옮겨져서 전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진주에 있는 만경동 성당, 그리고 공주에 있는 황새바위 성지, 그리고 문경에 있는 마원 성지, 그리고 시흥문화원에서 보관하고 기증해서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견된 게 한 10에서 20여 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10개가 지금 이곳에 있다고 해요. 이 절 안에. 형구틀. 네. 형구돌이라고도 하는데, 네. 이런 저희 성지 같은 데 가보시면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왜 절에 있죠? 그래서 이거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뭐냐면 2009년에 그 조경 사업 하시느라고 굴삭기 기사를 이렇게 불렀는데, 그 사람이 이제 가운데 구멍 뚫린 특이한 돌이 있다, 5개 갖고 있는데 스님이 보유한 병풍이나 이런 거랑 좀 바꾸자. 근데 스님이 바꾼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가만히 그걸 가지고 그냥 앞에 절에 전시만 해놓고 있었는데, 뭔지 모르니까 돌은 그냥 동그랗게 신기하니까 그 상태로 있다가 또 그 기사가 5점을 더 가져와. 총 10점을 보관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게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이 드셔서 알아봤더니 이제 천주교인들을 박해했던, 사형 집행했던 형구틀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알고 이제 천주교 쪽에 가톨릭에서 좀 기증을 해달라고 말을 했었나 봐요. 근데 또 거기서 선뜻 근데 왜 10개 중에 2개를 해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2점을 먼저 기증하고 차츰차츰 더 기증을 한다고 하십니다. 약간 슬픈 역사가 담긴 물건이네요. 그래도 역사적으로 그쵸. 이제 보존할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돌에 이렇게 네. 바위에 구멍이 2개 이렇게 뚫려 있으면, 그러니까 돌이 이렇게 있으면 앞에는 구멍이 크고 네. 뒤에는 조그매요. 네. 그래서 여기에 줄을 넣어서 네. 사람 이렇게 올가미를 넣어서 네. 일로 나왔잖아. 네. 그럼 사람 목을 걸고 당기는 거야. 아유, 지렛대 원리가 되니까. 그런 도구였다고 합니다. 진짜 잔인해 진짜. 사람이 안 좋은 쪽으로는 머리가 참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는 진짜 이번에 제가 가두리 준비하면서도 그 해미성지 이제 무명 해미성지. 순교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었는데, 네. 거기서도 되게 끔찍하게 아, 사용을 맞아요. 하세요. 네. 생매장을 하고, 그리고 물을 그냥 살아있는 채로 사람을 물에 넣어. 그러니까 수장형장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거를 해요. 막 그러니까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순교자분들이 순교를 하셨겠어요. 그 해미성지 그날 저번에 시간에 네. 얘기한 것도 얘기 드리면 해미성지가 여수골이라고 그러거든요. 여수골? 네. 여수골? 왜 여수골인지 아세요? 몰라요 그건. 거기서 순교자분들이 돌아가실 때 예수 마리아를 그렇게 외쳤대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여수머리라고 잘못 들은 거야. 그래서 거길 여수골이라고 한대요. 와. 그러니까 그분들은 진짜. 돌아가시면서 계속 예수 마리아를 외친 거지. 예, 되게 아픈 역사에 대한 문화재 같은 느낌이네요. 약간. 네. 근데 아픈 역사도 계속 또 기억을 하면서 또 그쵸, 해야지. 전때 계셨던 분들의 얼이라 그래야 되나? 그쵸. 그걸 계속 이어가는 걸 또 이것 딱 보면서 그 생각 들더라고. 이거 형구틀이 뭔가라는 생각에 저도 찾아봐서 지금 알게 된 건데 그 우리가 첫 번째 녹화했을 때 당신은 천주교인이요. 근데 그 말의 무게감이 지금이랑 너무나 다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런 거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내 눈앞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박해를 당했고 어떻게 죽었는지 어렴풋은 듣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내 그치. 눈으로 보지 못했을 텐데 그 당시 사람들은 생생하게 다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천주교인이라고 말하면 저 중에 하나는 나한테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무게가 진짜 엄청 심했을 거. 그러니까 당신은 천주교인이요? 그러면은 뭐 아니에요. 그럼 살려주는 거예요. 네, 딱 그렇게만 해도 살려. 맞습니다. 그럼 잡혀가는 거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맞습니다라고. 이게 재판을 할 때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사극 같은데 보면은 다 이렇게 막 무릎 꿇고 있다든가 어딘가 막 이렇게 앉아 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당신은 천주교인이요? 예, 그러면 사형. 아니요, 그러면 아니야, 진짜 아니야, 오케이 가. 막 이렇게 배교를 하면은 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만 해도 그때 봐줬던 걸로 제가 교리 공부했을 땐 그렇게 알았거든요. 와. 그리고 여기 어디 성지였지? 황세바의 성진가 마원 성진가에 보면은 형구틀이 되어 있고 거기에 희생당하신 우리 또 순교자분을 기리는 걸 해놨더라고. 근데 그분은 이제 네가 천주교인이냐? 아니다. 그럼 네가 주변에 있는 천주교인들을 대라. 그럼 살려주겠다. 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돌아가신 거를 어를 또 이렇게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좀 핑계 아닌 핑계로 미사를 빠진다거나 이랬던 제가 되게 부끄러워지면서 이번 주부터는 꼬박꼬박 미사를 빠지지 않고 나갈 생각을 이렇게 또 가졌습니다. 자신의 다짐까지 좋네요. 네. 어떠한 내용을 듣고 이제 내 실천까지. 그렇죠. 이런 아픈 역사는 또 아픈 역사대로 또 계속 우리가 찾아 나선 것들을 또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걸로 하고 뭐 다음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꾸 저는 이제 계속 월드뉴스에 대해서 오케이. 좋아요. 또 너무 좋아. 글로벌하니까. 너무 좋아. 네. 우리 배영은 또 글로벌이지. 네, 요번에 공부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교황청에 되게 다양한 기구들이 있다라는 거를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교황청 신앙 감시 기구가 있는데 신앙교리성이라고 원래는 2단 신문소였대요. 2단 신문소. 예전에 뭔가 재판소 같은 네, 느낌인가? 무섭죠. 2단 신문소 같은데 이제 기독교의 교리에 뭐 이런 신앙적인 윤리, 뭐 도덕적인 거를 이제 뭐 판단을 해서 교령이나 교칙에 의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제재를 가거나 아니면은 교회법에 관련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뭐 판단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런 건데. 여기서 이제 15일 바티칸 뉴스에 따르면 이게 좀 그래요. 많은 논란이 좀 있죠. 교회는 동성 결합을 축복할 권능이 없다. 권능이 없다. 네, 권능이 없다. 그들의 결합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종교적 인정을 요구하는 동성애 커플을 성직자가 축복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근데 또 이거를 프란시스코 교황도 이와 같은 답변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근데 프란시스코 교황께서는 이전에 뭐 이런 차별받지 않고 동성애든 소수의 약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보듬어주고 그리고 함께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근데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동성애 결혼, 동성애 결합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것이 제 생각은 제가 공부해오고 제가 믿고 신앙은 저는 안 된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그때도 우리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낙태에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저는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적 차원에서는 이게 뭐랄까 반대를 할 수가 없다. 근데 신앙적으로는 반대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약간 동성애도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을 한다면 그냥 그들대로 놔두자라는 생각 갖고 있고 하지만 저 입장에서는 동성애 뭐 결혼을 합법화네
뭐 이런 거는 사실 반대 입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면 두 가지 내용이네요. 하나는 이제 동성애 결혼을 축복할 수 없다는 내용도 있는데 이거를 결정하는 기구가 있다. 난 두 개, 여기도 흥미가 생기고 여기도 흥미가 좀 생기네요. 그리고 또 사실은 이번 답변이 동성애 성향을 지닌 개인에게 주어진 축복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개인마다는 축복을 주는 건 맞는데, 오케이, 뭔지 알겠다. 근데 동성애자들이 이제 결합하거나 뭐 결혼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혼인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반대한다. 그러니까 뭐 그들의 결혼은 그냥 개인적으로 축하할 수 있지만 혼인 성사를 할 수 없다. 아니 개개인에 대한 축복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너 신앙생활에 당신의 축복을 할 수 있대. 너와 만약에 당신과 어떤 사람이 동성애다. 이 결합의 혼인은 축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축복할 수 있으나 우리 둘이 만약에 그렇지. 만나게 된다면 혼인 성사나 이런 거는 그렇지. 축복할 수 없다. 그렇지. 이런 느낌. 네. 근데 사실 그리고 나서 또 덧붙인 얘기는 동성애자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존중과 환영을 받아야 한다고도 했다고 합니다. 되게 어렵다. 그렇죠, 어렵죠. 네. 사실 기사 자체도 읽어보시면 조금 어려워요. 네. 어렵기 때문에 기구도 어려워. 신학교리서 여기도 어려워. 다 어려워. 네, 되게 어려워. 되게 하는 일도 많고 이렇게 이 교리적인 윤리적 도덕적에 관련한 모든 상황은 여기서 이제 다 어쨌든 한다고 보면 돼요. 교황청에서 공식적으로는 이런 발표가 있었다인 그쵸.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 뭐 천주교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대변인이 얘기를 한 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얼마 전에도 우리가 서울시장에 토론할 때도 이 동성애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퀴어 축제에 그렇죠. 언제나 예. 퀴어 축제에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예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토론회 때 그때 당시 후보자인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답변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뭐 퀴어 축제나 낙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 TV에서 토론회 할 때 물어본 적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그래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그 전에도 말씀드렸을 때 낙태는 절대 반대. 결사 반대지만 동성애는 아직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사실 이런 문제가 뭐 긍정적인 답변을 하든 부정적인 답변을 하든 공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네. 이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또 조심스러운 것도 있는데 뭐 각자의 견해들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공식적인 입장에선 정해진 게 있다라면은 그렇죠. 거기에 이제 뭐 따르는 사람들 혹은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이게 공식적인 입장이구나 정도는 우선 이해를 하고 이제 본인의 사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많은 공부를 하긴 않았는데 가톨릭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에 관련된 거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자연주의적인 거거든요. 그러게요. 저도 좀 빡빡했던 걸로. 네, 그러니까 자연주의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파생된 다른 인위적인거나 아니면 이거를 뭐 바꾼다거나 호도한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은 반대하는 게 뭐 제가 배웠던 교리는 그런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고. 우리 촬영 전에 잠시 얘기 나눴지만 사실 이런 생명에 생명윤리, 대한 부분들은 뭐 사실 자연적으로 생겨난 생명이 아니면은 다 반대라고 봐야 되잖아요. 천주교에서는. 그렇죠. 이 사실 피임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피임도 안 되고 시험관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시험관도 안 있거든요. 되고, 네. 예. 시험관도 안 되고. 줄기세포도 안 되고, 그치. 더더욱 안 되고. 예.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내가 정말 소름 끼친 게 이게 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낙태에 당한 사상 당한 태아를 이용해서 거기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백신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맞는 건지 저는 정말 끔찍했거든요. 솔직히 생각할 때. 그게 또 의사들 입장에서는 또 그들의 죽음이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또 논리를 펼칠 것도 같고. 근데 그건 거지. 그 낙태를 당한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삶을 살다가 죽을 때 나는 기증을 하겠습니다 해서 내 줄기세포를 가지고 하는 거랑 전혀 그들의 의사는 전혀 묻지도 않고 그렇게 생명을 죽인 다음에 그걸 갖다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진짜 그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생명에 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이제 생명을 가진 생명 자체를 존중해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윤리가 생기고 도덕이 생기는 거니까.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퀴어 축제 어떠세요? 싫어요 그냥 더러워요. 진짜. 아 그래요? 그냥 개인적인 내 입장이니까. 아 그래요? 그럼 그럴 수 그거를 있어요. 인정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건 인정해. 그러니까 그렇게 놀라는 거. 근데 내가 느낄 때는 그냥 싫어 더러워 보고 있으면 그런 느낌인 거죠. 그냥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은 얘기해도 되나? 남자들끼리는 좀 배기 좀 불편해요. 불편해. 좀 남자분들끼리 있으면은 뭐 여자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같은 성이니까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도 약간 개인의 의사나 개인의 판단은 좀 존중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싫다고 해갖고 그들이 나 때문에 안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의 선택이나 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뭐 존중을 해보려고 노력은 하나, 뭐 개인적으로는 뭐 긍정적이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엄청 친한 친구나 막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뭐 나 이래, 나 뭐 사실 뭐 남자친구가 남자애가 좋아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은 할 것 같아요. 아마 그 정도.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나는 그냥 상관없어.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도 나는 그냥 그 사람은 그죠? 나한테 그 사람인 거야. 그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내 앞에서 그런 짓을 했다 그럼 난 싫은 거지. 아. 내가 보기 싫은 거니까. 아니 뭐 사실 이게 그러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도 왜 남녀가 스킨십을 해도 되는 자리가 있고 안 되는 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개념으로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스킨십을 하고 그들이 뭘 해도 그냥 우리 그냥 만나고 서로 사랑해라고 얘기만 했을 때 뭐 좀 불편하지만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제가 이제 네티즌이었나 그 사람의 글을 봤는데 시대가 변화가 따면서 이런 성도 바뀌고 있다라는 식의 장문의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저는 물론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굉장히 설득력 있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그게 딜레마긴 해요. 사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그렇죠. 아마 제가 아는 천주교 신자 친구들 중에서도 예전에 왜 SNS나 여기다 무지개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요거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쪽에서는 좀 반대지만 우리가 뭐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면서 또 시간에 맡겨서 뭐 미래에는 또 어떤 식으로 또 변할지 모르니까 물론 안 변할 수도 있겠지만 요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저는 있는 것 교회가 같아요. 이렇게 안 변하는 거를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해요. 근데 또 그것도 딜레마지 나에게. 그렇지. 뭐 어려운 문제야.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도 문제니까 그렇고. 우리가 뭐 이게 맞다 안 맞다 흑백 논리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어요. 이렇게 서로 이제 얘기를 나눠가면서 그러니까 서로의 견해들을 같이 나누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까지. 길었다. 아니 뭐 재밌는 좋은데? 저 그거보다 아까 그 교황청에 약간 국정원 같은 느낌이 확 들어가지고 나는 그 재판소. 2단 뭐라고요? 2단 신문소. 그러니까 신문이잖아. 2단 판단소도 아니고 신문은 약간 이 막 그 고통 주는 거 아닌가? 정확히 한번 알아봐서 그래, 왜냐면 한번 얘기해 주는 걸로. 왜냐면 신앙 교리성에 대해 쳐보니까 이만큼 나. 아 진짜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시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괜찮은 것 신문소 이거 나 너무 궁금해. 그리고 신문은 했나? 그 교황청 산하의 기구들이 굉장히 많대요. 네네. 그거를 좀 한번 또 그런 것도 공부해봐. 한번 네. 소개해 주는 거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 우리 그 왜 명동성당 옆에만 봐도 막 국이랑 국은 막 있는 대로 다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또 뭐 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생겼더라고요. 이번에 조금 놀랐던 게 그 바로 가서 얘기 못하는 것들, 이 뭐랄까 성폭행이나 성추행이나 이런 그게 또 이제 약간 이제 성직자에 관련된 그거를 신고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생겼더라고요. 거기서 나는 잘해줘야 되는 거야. 잘해줘야 돼. 맞아. 진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런 데서. 맞아. 이제 뭐 우리도 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쉬쉬하고 막 이렇게 숨기려고 하지 말고 좀 받아들이면서 계속 고쳐나가시는 좀 뭐 그런 시도는 언제나 환영이지. 우리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긴 얘기 나눴고 뭐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계속 우리 교리 얘기 나와가지고 네. 거기에 연관돼서 이번 서울대교구에서 26년 만에 새 예비신자 교리서를 발간했습니다. 26년 만에? 그러니까 1995년에 번역 출간한 함께하는 여정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거를 전면 개정해서
이렇게 새롭게 발간을 했는데 그러니까 95년도에 나왔다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새롭게 다시 발간한 거죠. 그거 지금 95년에 나왔던 거를 조금 수정하고 출판하고 이랬던 걸 하다가 아예 새롭게 나왔는데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 1, 2권으로 이렇게 2권으로 펼쳐냈다고 합니다.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 뭐 이름은 우선 하차싸. 뭐, 오랜만인데. 네. 하차싸. 그래서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교리교사와 나눔봉사자를 위한 교리서 길잡이도 나왔고요. 그리고 교리 기간 중에 요거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교재도 7권을 함께 출판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 어쩌면은 이게 지금 이제 좋은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간이 발매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작년까지는 26년 동안 묵혀 있는 내용, 물론 이제 조금씩 패치가 그쵸. 됐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조금씩 보면은 패치되겠지. 윈도우 95를 지금까지 패치만 해서 쓴 거야. 그렇지. 그러다가 지금 이제 윈도우 그렇죠. 막 새로운 그렇지. 이런 게 새로 나온 새롭게 거잖아요. 나타난 거지. 윈도우 7 막 이런 거, 그래서 비스타 이런 게 이게 나온 거죠. 뭐가 되게 많이 바뀌었을까라고 했을 때 아마 우리 예비교리나 이런 거 하시는 거 봉사했을 때도 그렇고 봤을 때 대부분이 나눔 교리 위주였었어요. 그죠? 그 책 막 같이 보고 막 서로 나눔하고 이런 게 위주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3가지 정도로 나뉜다고 합니다. 배움이라 그래서 강의를 하는 교리가 있고요. 그리고 나눔 교리는 어차피 또 나눔이 필요하니까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 실천에서 이제 생활 교리까지 3가지 정도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해요. 이게 되게 좋다. 네. 이게 사실 저도 이제 저번 주 영상을 보면서 누가 누굴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교리교사 아까 말한 것 중에 교리를 가르쳐 주는 사람을 위한 책도 있었던 거 지침서가 지침서죠. 네. 봉사자들을 위한 뭔가 조금 탄탄해지는 네, 느낌이 맞아요. 좀 있긴 있네요. 나도 좀 보고 싶다. 그리고 또 조금 제가 조금 더 여기서 이렇게까지 했다고라고 생각이 든 게 이제 어른 예비 신자 교리 교육 지침을 또 발표를 했대요. 어른 예비 신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일 수도 있고 대상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어른들을 위한 또 교리 지침서를 또 가지게 또 발표를 했고 그리고 올 연말에는 또 견진 교리서도 또 출간을 또 한다고 합니다. 새롭게. 그래서 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뽑아갖고 읽어야 되겠는데 우리도. 네, 한번 저도 그래서 어려워. 저도 봤는데 어렵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 가톨릭 지식이나 실천 상황에 대해서 솔직히 저나 우리 준호 형제님 같은 경우는 책을 보고 배운 게 아니거든. 그렇죠. 뭐 어디 가서 본다거나 경험과 이게 어릴 때부터 쭉 쌓여왔던 데이터가 쌓이는 거지. 맞아요. 그게 그치. 생활이 되고 문화가 되고 체험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바뀌는 건데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복사단 출신이니까 신부님 이건 이거야. 전례도 이건 이거야. 왠지 설명을 안 해주는 거야. 맞아. 이건 이거니까 이건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계속 바뀌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고가 되고 문화가 돼버리는 거야 우리한테는. 맞아. 그래서 우리 좀 쉽게 풀이된 교리서가 좀 있었으면 맞아. 물론 그때 있었어도 안 읽었겠지만 근데 있어서 그래서 다행이겠다. 이런 것 때문에 예전에 우리 막 이런 막 전래 학교 이런 거 저는 이제 예전에 일하던 데가 그런 걸 많이 진행했던 곳이라서 근데 그때 내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이 돼 버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네. 그래서 그때 좀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 게 되게 좋았어. 그때도 우리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 전대사에 대해서 알아. 느낌으로는 알아. 맞아. 대충 알겠어. 이거를 말로 설명을 못 하는 거야. 정확하게 명시를 못해. 그리고 고해성사 어떤 의미인지도 알고 뭔지 알아. 그치. 고해성사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아무도 못해. 맞아. 왜냐면 우리는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줄곧 거기서 그렇게 살아. 맞아. 느낌은 알아. 그래. 하지만 이 정확히 설명을 해봐라. 성찬의 전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몰라 어떻게 얘기하는지. 근데 느낌은 알잖아. 그게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된 건지는. 그러네. 약간 그런 느낌이구나. 내가 본 영상을 텍스트로 설명해봐. 그쵸. 라고 했을 때 맞아. 약간 그쵸. 텍스트로 하기 위해서 내 머릿속에서 한 번 필터링이 돼야 되잖아요. 그치. 고민도 해보고.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이런 교리 같은 거를 경험으로 배웠던 것들을 이제 서술형으로 나온 것들에 대해서 주일학교 때 정말 주입식으로 계속 얘기하잖아. 계속 뭐 성경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또 청년 돼서는 그 성서 공부 가가지고 계속 창세기 얘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뭐 계속 주입식으로 받다 보니까 이 계속 짓눌리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런 거지. 한국어를 잘하는데 한국어에 대한 의미가 이거 뭘 어떻게 풀어봐라. 맞춤법을 써봐라. 그렇지.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우리 맞춤법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띄어쓰기도 잘 안 되고. 이해인가?
약간 그런 느낌이죠 사실. 그럴 수 있네. 근데 어쨌든 뭐 이 텍스트로 정리가 되어 있다라는 거는 얘가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쵸. 어렸을 때 저는 이 선생님 말 다르고 저 신부님 어, 말 다르고 맞아요. 했었던 것들도 분명히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것 중에서 중도를 이제 찾아 나서는 게 또 이런 이런 거 시간들은 있잖아요. 있었지만 예? 우리가 그 교사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거 아닌데 그렇게 하라는데 그럼 누가 그러는데? 신부님이요. 왜요? 왜요? 이게 이렇게 되게- 계기기도 맞아, 했지. 진짜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되게 많은데 나중에 또 하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텍스트로 정리되어 있는 진짜. 무엇인가가 있고 이게 텍스트로 정리를 했다라는 거는 그쵸. 이제 한국 카톨릭에서는 이게 기준이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또 텍스트로 정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정리가 되어 있는 거는 좋다. 진짜 신기한 게 우리는 공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카톨릭 교리 퀴즈 할 때 우리 맞추잖아. 아, 그렇지. 맞아. 그렇네. 뭐 틀린 나못 것도 맞출 있지만, 줄 알았어, 다. 아, 맞힌 것도 있지 우리가. 그렇지. 대충 머리 막 싸매가지고. 궁금하시면 임준호의 가톨릭 퀴즈 검색하시면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머릿속은 알고 아, 있는 그치, 거야. 그치. 다 들리니까. 그래 뭐 뭔지. 나 그 영상 보면 깜짝깜짝 놀래. 내가 이걸 맞췄다고? 그런 거 진짜 많았어. 네. 생각지도 못했는데 잘 맞췄었어. 그렇네요. 어쨌든 뭐 텍스트가 있으니까 뭐 네.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전 구매를 해봐야 되겠어요. 우리 그래서 얘기가 저희 들어서. 구매 얘기가 나와서 교재 구입 문의는 서울대교구 사목국 행정지원팀에 하시면 되고요. 아하. 그리고 교리반을 운영하는 관련된 문의는 서울대교구 사목국의 교육지원팀이 또 있대요. 오. 그래서 이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 구입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알게 모르게 있어.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거일 그쵸. 수도 있죠. 얼마 전에 가톨릭 출판사에 일하러 갔었어요. 네. 이제 뭐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지하에를 가봤는데, 저는 이렇게 가톨릭 관련된 책이 그렇게 많은지 어마어마한 창고에 정말 종류별로 쌓여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것도 모르고 지금 이런 방송을 하고 있다니. 다음엔 책 소개 읽어보고 우리 책 소개 한번 하죠. 좋아요 저는. 네. 네. 아, 책도 한번 소개하고 성화 같은 것도 소개하는 프로그램도 갖고. 솔직히 재미없는 좋아. 책들도 그래, 있지만 흥미가 당기는 한 책들이 10권씩 읽고 오셔야지. 우선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건 두 분이시니까. 죄송해요. 이렇게 실언을 했네. 자, 이 내용은 여기 마무리. 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얘기를 한번 또 나눠볼까요? 오늘 소식 4개죠? 네, 저 4개예요. 하나 한 번 더 하세요. 계속 많은데 이번에는 춘천 쪽으로 갑니다. 춘천. 네, 작은 형제회 한국 관구에서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카페를 열고 6명을 고용했대요. 근데 이 6명이 발달 장애인들을 위해서 발달장애인. 발달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카페 푸코의 집을 문을 열었습니다. 여섯 분의 장애인분이 거기서 일을 하시는. 현재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 정확하게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놀러를 갔다가 좀 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강원도에 있는 강릉시 옥가로 50번 길 11 이렇게 이 번지로 가시면은 이 양질의 빵과 양질의 커피를 저렴한 가격에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형제예요? 작은 형제회. 작은 형제. 작은 형제 예전에 저희 네. 한번 방문한 적이 있지 않나? 그랬었나요? 작은 형제의 기억이 나지? 인천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 아닌가? 그 예전에 피정을 저희가 복사단 피정을 거길로 갔던 거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수사님도 계시고 막 그러시나 네. 보네. 네, 맞아요. 작은 형제. 네. 피정을 밥이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밥이 엄청 맛있었던 걸로 기억해. 네. 피정지는 다 맛있는 것 같아요. 그치? 맞아 맛있습니다. 어쨌든 뭐 장애인분들이 일을 하는데 또 도움을 주는 건 좋은 일이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좋은 것 같고 이게 또 이제 그 사회복지시설의 애지람이라고 이제 이런 걸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었대요. 작은 형제회에서. 네네. 근데 이제 장애에 대한 인식 부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발달 장애인들에 대한 고용 유지가 어렵다는 걸 절감하고 그냥 직접 차리자. 차려서 제공해보자. 이래서 이제 열었다고 합니다. 시도는 좋죠. 안 그래도 왜 한 5년 전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시설 쪽에 그쵸. 조회가 있다 보니까 시설에서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카페를 만드는 게 엄청 붐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설은 공간이 있으니까 커피 그치. 머신기랑 이제 이들이 커피만 좀 내릴 수 있으면 이제 안 할 이유가 없는 사업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면은 저도 이제 많은 시설의 장애인분들이 내린 커피를 마셔봤는데 서비스를
어떻게 중점을 두냐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인이 일을 하기 위한 공간이냐 아니면은 카페인데 장애인이 일하는 공간이냐에 따라 달라요. 카페인데 장애인이 일하는 공간이면 그 서비스가 우선인 거야. 장애인이라고 보면 안 돼. 얘네는 그냥 바리스타 겸 그냥 일하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교육이나 이제 손님들을 맞이하는 교육들의 질이 높다. 근데 이제 장애인이 그냥 일하는 공간이다 싶으면은 사실 커피가 먹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이들이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나한테 오는 커피나 내가 먹어야 되는 빵의 질이나 위생 상태를 내가 이제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 우리도 그냥 가게 같은 데 가도 이제 그냥 깔끔하고 좀 프로페셔널한 데는 그냥 믿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저도 이제 장애인분들이랑 카페를 했을 때 그 사회복지사들이 의견이 다 그 두 개로 나뉘어요. 그래갖고 요 부분 이 작은 형제는 어떤 카페를 운영할지 좀 궁금하네요. 근데 한번 가봅시다. 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다 보니까 고용이나 막 이런 것들이 어렵다라고 느껴서 그냥 내가 차렸다. 여기서부터 어떻게 이제 구성을 했고 어떻게 했을지 너무 궁금한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사람들이 가서 기분 좋게 먹고 마시고 올 수 있는 곳이면은 아마 특색 있는 카페로 되지 않을까. 요즘엔 이제 장애도 마케팅 수단이라. 그러니까. 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나중에 우리 강릉 가면 꼭. 네, 그래서 제가 위치를 좀 봤어요. 네. 예전에 제가 강릉에서 이제 가톨릭 관돈대학교 출신이라서 그 제가 이제 금요일마다 낚시하러 가는 곳이 있었는데 그 안목항에 있는 커피거리 아시죠? 네네네. 거기 가는 길과 이 가톨릭 관동대학교와 이 안목항 딱 중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터미널 쪽 가셔도 거기까지 가시는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진 않으실 거고 찾는 것도 되게 쉬우실 거예요. 그리고 약간 65제곱미터라고 하는데 65제곱미터면 그래도 꽤 상당히 넓은 공간이거든요. 65만 한 20평 좀 안 되는구나. 20평 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계산대, 조리공간, 제빵실, 좌석 등이 갖춰 있고 일단 10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6명이지만 조금 점차적으로 더 많은 직원들을 뽑을 예정이라고. 분점이 좀 늘어나고 네. 강릉에서도 좀 지원해주고 막 이렇게 해갖고 좀 그러니까요. 좋은 프랜차이즈가 됐으면 좋겠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한번 우리 한번 강릉으로 놀러 한번 가시면서 드라이브나 한번 강릉까지 가기 좀 그렇지만 아무튼 놀러 가면서 저희 한번 가서 저희가 소개했던 집입니다 하고 사진도 좀 찍어서 오고 거기 현장에 대한 거를 좀 그래서 만약에 뭐 저희가 그쪽에 부탁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 좋은 점은 안 좋았다, 좋았던 좋았다 이런 거를 후기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요거는 또 미래 우리한테 넘기면서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빠르게. 다음 얘기 어제 내용 2개 남았으니까. 네. 그 기억나세요? 2019년 4월 파리 맞죠? 노트르담 대성당. 우와.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 그치. 와, 그거 보면서 그치. 진짜 나도 아직 안 가본 데인데. 설명하기 전에 난 거기 있었어. 여기도 유럽 여행 할 때. 제가 산티아고 가기 전에 파리를 한번 들리는데 단 하루 내 생에 단 하루를 파리에서 머물었는데 그날 노트르담 그 화재가 성당에 화재가 났다고 와. 저랑 제가 잤던데 자고 일어났는데 그 하숙집 아줌마가 얘기해 주더라고. 와. 그 탔대 지금 난리가 났대. 내가 나 딱 하루 묵었는데 그날이구나. 와, 진짜 와. 대단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대단하다는 얘기하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감탄사한 거죠. 엄청나게 역사와 그치. 그리고 그 엄청난 관광지 아닌가요? 거기가 그렇죠. 저까지 알 정도면 그 아마 그 영화에도 막 그런 많이 자주 등장하는 그렇죠. 데인데 그게 순식간에 불탔다고 그러니까 허망하기도 하고 아직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치. 그리고 화가 갑자기 나더라고요. 이 나죠. 프랑스에 관련해서 문화재 관련해서는 저는 정말 화가 많고 할 말이 많은 사람 중 하나예요. 그래요? 역사 공부를 그치. 하면서 네. 맞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되게 한 몇 년 전인가 돌려달라 얘기했을 때 거기서 얘기한 게 이런 뉘앙스야. 너희들은 이걸 보존할 수 없어. 우리의 기술력이 있으니까 우리의 기술력으로 이건 보존해야 돼. 이런 식으로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노트르담 대성당 그렇게 아직도 원인을 모른대요.
지들은 그 이떠시만한 거 태워 먹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화가 나더라고. 우리 거 내놓으라 그래 그러면 우리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럼. 그런데 이제 거기에 지금 재건을 위해서 네. 지금 프랑스 왕족의 숲에 200년 넘게 뿌리내렸던 참나무가 있대요. 200년 넘은 거지 참나무. 와 200년이면 그거를 이제 벌목을 해서 짓고 있대요. 지금. 어. 왜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참나무가 수분 농도가 적정 수준으로 내려갈 때까지는 짧게는 12개월, 길게는 18개월 동안 건조한 후 이제 목수의 손에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크기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이해는 해. 이해는 하겠지만 이렇게 태워 먹고 또 거길로 가. 태워 먹고 200년 지금 지어지고 있대요. 이게 마크롱 대통령이 2024년이 이제 파리에서 하계 올림픽을 하는데 그 전에 복원을 마무리하겠다고. 근데 우리나라 그 남대문 무너졌을 때도 그 이렇게 복원하는 작업을 했었잖아요. 네. 뭐 이해는 가지만 너무 교만한 것이 아닌가. 형은 꼭 내용을 2개씩 갖고 오네요.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성당을 재건하기 위해서 200년 된 나무를 썼는데 얘네는 우선 태워 먹어서 나빴어. 이게 두 가지. 나쁘다기보단 열받잖아. 그치. 말은 그렇게 하지 말든가. 그리고 이게 또 파리에 있고 물론 파리에 기속이 그 프랑스에 기속이 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세계적인 유산으로 그치. 봐야 되는 거니까. 높이가 96m의 고딩 양식 첩탑이 그냥 완전히 무너져요. 화리로. 왜냐면 어쨌든- 건축 공부했잖아요 제가. 네. 배운단 말이에요. 이 성당의 가치 같은 거를 이제 그치. 이런 건축 양식도 배우면서 지금은 다 기억이 나진 않지만 건축을 논지 하도 오래돼서 그때 그냥 와 나는 너무 멋있었던 거야. 난 그게 성당이 내가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개신교 학교였거든요. 네. 바뀐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듣고 있는데 성당이 나와. 개신교 학교인데 성당의 예시를 들으면서 이 양식 되게 대단한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난 그때 너무 충격이었었거든. 오 이러면서. 근데 나는 그걸 이건 제 태워먹었으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복원도 중요하지만 이 아픔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대로 놔두는 것도 저는 아닌가? 내가 프랑스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뭐 아무래도 뭐 이것도 생각의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겠네요. 사실 저희 성당도 불이 났었어요. 저희 수유동 성당에서도 그렇죠. 불이 나서 아직도 그 첨탑을 보면 그을음이 남아 있어요. 맞아. 그런 거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 이게 뭐 좀 참. 다른 얘기인데 우리 그 경주에는 어떤 건물이 복원 능력이 안 돼 갖고 복원을 못 하는 것도 있지 않아요? 그런 것도 많고 우선 석굴암 자체도 지금 자체 기술로도 네, 못 하는 게 그쵸. 있다고. 네. 어쨌든 뭐 복원이 잘 돼서 그래도 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뭐 그런 유산이 있다는 걸 좀 알긴 알아야 이 되니까. 기사를 보면은 방화나 테러 같은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 과실부주의 등에 따른 실화의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하는데 과실부주의 과실 그렇게 자기네들이 문화재를 잘 할 수 있다는 프랑스께서 과실부주의 알겠어. 저 프랑스 대통령이 뭐 전화 한 통 넣어 그냥. 진짜 있으면 얘기하고 싶다. 우리 거 내놔. 좋습니다. 이거 우리 문화재가 빨리 다시 돌아오길 바라며 뭐 맞아요. 복원도 잘 맞아요. 되길 화가 바라면서 자 그러면 오늘 갖고 오신 내용들 같이 얘기 네. 나눴고 다음에는 더 좋은 더 즐거운 더 활기찬 내용들 갖고 올 거를 약속하며 하나 둘 셋.